자, 이번 시간은 법 4조 업무관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비군의 업무는 관한 업무는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관이 주무라는 거죠. 그 대신 병역법에 대한 관장은 병장이 합니다. 병무청장이. 그래서 여기 장관과 병관을 좀 구분을 해 놓으십시오. 자, 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여기서는 제가 용어에 정의할 때 법 14조 1항과 2항, 28조 1항과 2항은 법조항을 좀 숙지를 해놔라. 원래 전체적인 법조항 다 숙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나 어쨌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법조항을 잘 숙지를 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1항은 전체적으로 이제 장관의 권한을 군부대장, 즉 수임군 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2항은 장관과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 즉 수임장이죠. 이 수임장이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항은 수탁경찰서장이 아닌 맹경찰서장이에요. 즉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이 상황이 급하면은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4항과 5항은 이제 지휘 감독이냐 지휘냐를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항에서 보면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 모든 과목에서 권한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해 주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권한은 원래 일부를 위임하는 거지 전부 또는 일부를 권한을 위임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체 과목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나오는 곳이 딱 두 곳이 있는데 여기가 한 곳이다. 그리고 나중에 훈련에 가면 위임 직장 예비군 훈련할 때 그때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권한의 위임은 딱 두 곳이다. 나머지는 일부를 위임한다. 그래서 여기가 재량 규정이죠. 그래서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럼 맞고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럼 맞고요. 그런데 일부에 하나요 위임할 수 있다. 그것은 틀리다. 다음 줄에 이 경우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은 군편제에 의해서 의한 지휘계통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이 군편제가 아니라 예비군 편제에 의한 지휘계통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전도일 위임이 있다. 장관은 대령 전도일 위임이 있다. 그 대신 권한 행사는 군편지다. 군편제에 의한 지휘계통이다. 해서 군편지를 잡으십시오. 예비군 편지로 오답이 잘 나오는 지역이에요. 자, 2항은 장관 또는 수임장이 경찰서장에게 이제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 또는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 수임장을 말하는 거 1항에서 권한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 1호, 2호를 위탁할 수 있다. 경찰서장에게. 그게 뭐냐면은 예비군 동원할 수 있다. 동원된 예비군들 작전 지휘할 수 있다. 그리고 작전상 필요한 8조가 나중에 가면 긴급조치입니다. 8조 1항이 긴급조치고 2항이 검문이에요. 그래서 동작 긴검을 위탁할 수 있다.
자, 여기서도 대통령령을 국방부령으로 잘 바꾸죠. 그리고 긴급조치는 앞으로 나오려면 작전상이라는 용어를 쓰세요. 안 나와도 좋다. 다 긴급조치 나올 때는 반드시 앞에 작전상이 나와요. 근데 한 군데에서 작전상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고 긴급조치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임무수행상 긴급조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 네 가지가 뭡니까? 동작 긴검이라고 그랬죠. 동원, 작전지휘, 그리고 긴급조치, 검문, 이거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시행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20페이지 시행령 28조 2항에 보면 위임받은 수행군부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대 이하 동원, 어차피 뭐 지역예비군 같은 경우는 중대밖에 없죠. 이걸 뭐 대대, 소대, 또 이하를 이상 뭐 이렇게 주는 거 잡기 위해서 중하 동원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동작 긴검에서 작전 지휘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긴급 조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법에서는 검문이 있었죠. 검문. 근데 여기서는 검문은 없고 무기 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무탄장부 유관, 그 다음에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 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동복. 검문이 없어요. 검문이. 만약에 이게 출제되면서요, 령에 있는 내용으로 풀면서 검문이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두 번 지금 그렇게 출제가 됐는데 검문이 있는 것으로 봐라. 왜? 법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령에서 없더라도 검문은 다시 위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봐라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긴급조치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뭐 예비군 대원의 사기복지 이런 거는 뭐 금방 잡을 수 있겠죠. 자, 사망은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경찰서장. 그러면 이제 수탁경찰서장이 아닌 맹경찰서장이라는 거예요. 수탁경찰서장은 통상 군부대보다 경찰이 더 활동하기가 빠른 그런 지역이 통상 저 강원도 남부 지역이나 경상북도 이 산골 지역에 가면 그런 지역이 있어요. 또 일반 지역에서도 군부대가 이 후방 지역에는 별로 없는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에는 경찰이 우선적으로 작전을 해줘야 되는데, 평상시 위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맹경찰서장이 경찰 병력 가지고 부족하다면 예비군 동원시킬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니까 맹경찰서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예비군법에서 나오는 건 경찰서장은 다 거의 다가 수탁경찰서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맹경찰서장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서 한번 맹경찰서장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렇게 동원을 했는데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해제하라. 이때도 맹경찰서장이고요. 나중에 동경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일단 동경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 경찰서장도 맹경찰서장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다 수탁경찰서장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맹경찰서장이 임무수행은 우리 전사비 현편작 필동대로부터 민민지까지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 경우에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군부대장에게 꼭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는 두 사람의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맹경찰서장은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때 보고는 꼭 한 사람에게만 하고 승인은 꼭 받아라.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군부대장 한 사람 들어오는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관 또는 군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이 문장은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예비군법 14조 2항에 따른 위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 장관이나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맹경찰서장이죠. 이 사람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끝. 즉, 이 경우 한 사람에게 보고하여 꼭 승인받아라가 없어도 맡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고가 이게 보고를 승인해도 오케이로 봐라. 근데 만약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승인을 또 생략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보고가 나오면은 승인까지 꼭 나와야 한다. 오늘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4항은 지휘감독이냐 5항이 지휘냐를 좀 구분을 하실 줄 알면 됩니다. 4항에서 2항의 경우라는 것은 위탁관계죠. 자, 위탁했을 때에 그 지휘감독을 할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나 군부대장이다. 군부대장은 수행군부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수탁경찰서장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항에서 이제 얘기하는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 2항에 따라 군부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그 군부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서 군부대장이 두 번 나오죠. 여기서의 앞에서 군부대장은 2항에 따른 군부대장이기 때문에 수임군부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군부대장은 출동을 하여 작전하는 군부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오답을 주고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군부대장 나오면 어느 군부대장이지?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릴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답 나오는 것은 지휘감독이냐 지휘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경찰서장이 작전을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개 현역 중대가 출동을 했으면은 그 현역 중대의 지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감독이냐 지휘냐를 좀 구분을 하시고요. 자, 시행령 28조로 넘어갑니다. 시행령 28조로 넘어가면은 자, 1항은 여기도 1, 2항 법조항 숙지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용어의 정의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1항에서 28조 1항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장이 어느 제대급 이상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군중 장군으로 잡으세요. 즉 여단급 이상 군부대장 중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장이다. 그래서 여군중 장군이다. 이걸 연대로 오답을 잘 줘요. 자, 이 항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죠. 동작 긴검 아까 얘기했죠. 동작 긴검. 자, 동작 긴검을 국방부 장관이나 수임장은 수탁경찰서장에게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동작 긴검 중에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중하동원, 그 다음에
작전 지휘. 긴 나오려면 작전상 긴급 조치. 그런데 아까 검문은 분명히 위탁을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없죠. 엉뚱하게 무탄장부 유관 나오고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 대원에 대한 복무규율. 이것도 뭐 훈련 중에 있는 복무규율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생략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반드시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에 대한 복무규율이다. 그래서 중하동원, 그 다음에 작긴, 그래서 동작긴, 검문은 없지만 있는 것으로 봐라. 그리고 무탄장부 유관 동복으로 잡으십시오. 특히 여기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탄장부 유관이에요. 무탄장부 유관. 이게 말입니다. 다음 장에 가면 예비군 지휘관의 임무에 시설 장비와 그 밖에 비품의 유지 관리 사항이 있어요. 이거하고 무탄장부 유관을 무지하게 바꿔냅니다. 거의 뭐 한 3번 출제되면 2번 정도는 바꾼다고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무탄장부 유관이고 예비군 지휘관의 임무에 가면은 시설 장비 비품 유지와 관리다. 그래서 시장비 유관이다. 라고 해서 분명히 구분을 좀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은 자,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이니까 이 수탁경찰서장이죠. 이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 동원을 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수임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오답은 여기 뭐 승인받아야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우리 예비군법 공부하시는 분들의 해묵은 숙제이자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중에 법 5조 동원에 가면요. 국방부 장관은 동원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동원을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장지동해라고 합니다. 장지동해. 그러니까 동원을 해제할 권한은 장관한테만 있느냐, 아니면 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수탁경찰서장과 그 수임장에게도 있느냐. 뭐 제가 보면은 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법에는 분명히 장관만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에요. 보령경찰서장인 무궁화는 2019년 4월 10일 작전이 종료됐다고 판단되어 수행군부대장인 김충남 사단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지체 없이 동원을 해제하였다. 이때 문제 푸는 관점이 뭐였냐면은 과연 보령경찰서장이 수탁경찰서장일지라도 동원을 해제를 할 권한이 있느냐.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오답은 승인을 받고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승인을 받고. 이게 정확한 오답이라는 것은 출제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분이 확실히 이 문제를 보고 이 당시 오답은 승인을 받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였습니다. 즉 뭐냐면은 수탁경찰서장은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동원을 해제했을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어떨 경우에는 동원을 해제하였을 땐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오답이 나오는데 그런 건 뭐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고요. 근데 요 문장에서만 끝나시면 안 되고요.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65-36페이지에 가면은 긴급조치에 관련돼 가지고
이때 수탁경찰서장이 수임장에게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임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지휘계통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 문장과 해제 또한 같다 할 때 이게 해제 또한 같다였는지 수임장은 지휘계통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가 맞는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해제 또한 같다지 뭐 여기서 수임장이 지휘계통에 따라 장관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다라고 보시고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경찰서장이 일단 상황이 급하니까 예비군을 동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꼭 보고하여 승인 맡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보고해야 될 사람이 수임군 부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임군 부대장이 승인하지 않으면은 즉시 동원을 해제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 수임군 부대장을 군부대장으로 오답을 줬어요. 좀 시끄러웠어요. 이게 출동한 군부대장이냐 수임군 부대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장관으로 이렇게 오답을 좀 주문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행령 28조의 이 고유식별 정보 처리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은 국방부 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수탁경찰서장도 되고 수임장도 되고 수탁경찰서장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죠. 세 사람. 세 사람은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은 어떤 경우 편성, 동원, 훈련, 보상 이 경우 편동훈보의 경우 두 번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과거의 출제는 이게 통상 이렇게 가로넣기를 출제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권한의 위임하고 주소 문제를 준 적도 있어요. 두 번이나. 근데 그건 지금은 조금 애매하죠.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권한과 이것을 주소 문제로 주기는 조금 위험해요.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권한 위임과 동일하게 주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안 나올 것이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감사에 가서 이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소 문제를 최근에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체 오답을 주는데 이제 편성을 육성 지원으로 오답을 주거나 전통적으로 주는 게 이 8조의 2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상이라는 게 가면은 병역법에서 보상이 두 개가 나와요. 연금법에 의해서 나오는 보상과 그것에 대해서 당장 일시금으로 처리하는 재보상금이라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 뭐 사람이 사망하면은 장례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재보상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치료나 연금에 의한 보상을 해야 될 때는 보상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예비군법에서도 뭐 같이 8조가 긴급조치보상이에요. 그리고 9조는 연금법에 의한 보상이에요. 그런데 재보상이 8조의 2입니다. 8조의 2. 주민번호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8조의 2, 즉 재보상일 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는 세 사람은 주민번호를 편동훈보의 경우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런데 8조의 2는 빠졌다. 즉 재해보상은 빠졌다 해서 8이 빠졌다 이렇게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사람은 편동훈보 주본철이 있다. 그러나 8이 빠졌다. 8조의 2가 빠졌다. 그래서 8조의 2를 집어넣고 이렇게 오답이 두 번 나와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가 상당히 고수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잘 들으세요. 이건 이게 상당히 고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자꾸 본인이 공부를 하고도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에 써놨죠. 법 8조라고 여기는 조만 명시했지만은 이 법 8조에 가면 이 내용이 긴급조치 보상이에요. 긴급조치 및 보상. 자, 구조라고 여기 써놨지만은 이 구조가 실제로 가면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려면 법 8조 가로 긴급조치 및 보상 및 구조 보상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라고 표현이 돼야 돼요. 이 말이. 그런데 그냥 긴급조치 및 보상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면은 긴급조치 때도 주민번호를 처리를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법 8조라는 것은 긴급조치 및 보상이지만 이 중에서 긴급조치 때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조치 및 보상이라는 그 항에서 순수하게 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긴급조치 및 보상에 관한 사무로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까 8이 빠졌다고 그랬죠. 8조의 2가 재해보상이거든요. 영영사단장은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주민번호 처리 있다. 이것도 X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 출제된 게 좀 특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거를 한번 좀 볼까요? 이거를. 자, 2항인데 아래 21번입니다. 아래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원문장 그대로 줬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는 여기 이제 응용을 들어갔어요. 자, 편성 및 자원관리 편성카드에 관한 업무. 아까 편동훈보라고 그랬죠. 편동훈보. 그러니까 편성에 관한 내용 맞다는 겁니다. 자, 동원에 관련된 내용 맞다는 거예요. 훈련에 관련된 내용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이 질병으로 훈련 연기 원서 제출이니까 훈련에 관한 내용 맞다는 거예요. 범 6주 훈련을 얘기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법규 보류자인 예비군이 제출한 보류원서의 처리 업무, 동원에 관한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업보상금, 이거 재해보상금이거든요. 이게 8조의 2, 8이 빠졌다를 또 응용해서 8조의 2로 안 나오고 휴업보상금 처리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 기억해야 되겠죠. 또 예비군 조직을 위한 업무에는 편동훈보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편성과 조직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훈련 중 발생한 예비군 대원의 부상, 이거는 법 구조 보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응용이 돼서 나온 적이 있다. 이 정도 문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자, 다음은 저 예비군 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 사유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에서는 예비군 지휘관의 임무를 얘기를 하는데 예비군 대원을 지휘 통솔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 대원 장비의 관리해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따른 자원조사에 참여해서
그 밖에 국방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그랬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통관자국 하십시오. 통관자국, 통솔관리, 자원조사. 그 다음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임무를 수행한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이 무기 사용 및 전시 자원에 의한 법률, 뭐 이거는 금방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이 법이면은 예비군법이에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으로 나와도 안 되고, 자원조사를 참여하는 거지, 자원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자원조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비상기획관들이 총무계획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자산을 이 자원을 조사해서 이거를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예비군 지휘관이 이것을 왜 여기 참여하느냐? 사람 이제 좀 딸리니까 예비군 지휘관들한테 이것을 참여해달라고 요청 공문이 오고, 그러면 예비군 지휘관은 가서 카운터만 해주는 거지 자원조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이 아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게 시행규칙에 있는 임무이다. 이건 좀 이따 보고요. 자, 2항에서 국가공무원법 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2번 나온다고 그랬죠? 국가공무원법 2번. 그런데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5호 제외가 붙고요.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5호가 붙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릴 때, 들어갈 때 예비군 지휘관으로 될 때는 엄격하게 해서 국가공무원법 5호까지도 본다. 나올 때는 관대하게.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5호는 제외한다. 그래서 어느 쪽에 국가공무원법이 붙는지 명확하게 위치 잡으셔야 돼요. 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지휘관의 임무가 이제 1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출제 형태를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예비군 지휘관의 전체 임무를 묻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지휘관 임무만 묻는 경우가 있어요. 통합지휘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방통훈련부라고 해서 통합지휘관 임무만 묻는다. 요번 69회도 통합지휘관 임무만 물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도 통합지휘관 임무만 물었죠. 68회 때도. 어떤 경우는 통합지휘관 임무 몇 개, 예비군 지휘관 임무 몇 개를 물어봐요. 예비군 지휘관 임무는 11가지예요. 11가지. 이 중에서 통합지휘관 임무가 5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예비군 지휘관의 임무를 물어보면 11가지를 다 골라야 돼요. 즉 통합지휘관, 이 중에서 통합지휘관만의 임무가 5가지이기 때문에 예비군 지휘관의 임무는 통합지휘관의 임무까지 포함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시된 11가지를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시는 방법은 일단 통합지휘관 임무부터, 통합지휘관만에게 부여된 임무, 즉 여기서 말한 1호, 2호, 6호, 7호, 11호, 이게 방통훈훈부입니다. 그래서 방통훈훈부는 통합지휘관의 임무다. 통합지휘관만의 임무다. 열한 가지 중에서 통합지휘관이 5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그러면 11가지는 예비군 지휘관의 임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지휘관의 임무는 예비군 지휘관 임무고 통합지휘관만 별도 뺄 수 있지만은 예비군 지휘관의 임무는 11가지가 다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통합지휘관 임무, 방통훈훈부, 그다음에 예포 임시통상으로 잡으셔서 예, 그거보다도 사실은 제가 이게 보니까 오히려 예포 임시 통상으로 잡으시는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은 이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방통훈훈부는 통합지휘관의 임무, 예비군 지휘관의 임무면서 통합지휘관의 임무이고, 또 유관 2개, 추천 2개, 똥통, 상근, 지감으로 잡으시는 게 오히려 더 어떤 문제 풀 때는 이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유관 2개가 뭐냐면 유지관리사항이 있는데 소속 예비군 자원의 유지관리와 아까 말씀드린 무탄장부 유관이 아니라 시장비 유관 유지관리가 2개다. 그 다음에 추천이 2개다. 예하 지휘관의 임명 또는 임명 추천과 소속 예비군 대원의 포상 추천. 여기서 추천 생략 들어가면 안 돼요. 예비군 대원에 대한 포상 권한은 예비군 지휘관은 없습니다. 관리대대에 얘기를 해서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이 생략되면은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똥통이라는 건 뭐냐면 동원명령의 통지에서 똥통, 훈련 소집 통지서의 전달, 이걸 똥통으로 잡으십시오. 여기서 하나씩 주의할 건 이제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상근 예비역 지휘 감독, 그래서 상근 지감으로 잡으십시오. 자, 오답 나오는 거는 이제 자체 오답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당 지역 및 직장의 방위와 대비를 뭐 육성 지원으로 나온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비 유관을 무탄장부 유관으로 참 많이 바꿔대요. 자, 동원 명령의 통지입니다. 동원 명령서는 없어요. 동원 명령서는 사전에 미리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은 동원 명령은 신문 방송으로 합니다. 신문 방송으로. 시간 없는데 언제 동원 명령 통지를 명령서를 통지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동원 명령을 당신은 동원 명령 대상자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실제 통지하는 것은 신문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동원 명령서의 통지가 아니라 동원 명령의 통지다. 그래서 똥통 하십시오. 그 다음에 훈련 소집 통지서의 전달, 이거를 병력 동원 소집 통지서의 전달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자, 6호 훈련 참가자의 확인과 감독 여기 오고 7호 오고 예비군 대원의 훈련 실시 오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뭘 구분하냐면 위임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예비군 대원의 훈련에 있는 거지 훈련 참가자의 확인과 감독에 있는 게 아니다. 이 가로의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되고 이게 가로의 위치가 이게 생략이 되면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호에서 파견 상근 예비역의 지휘와 감독에서 상근 지감으로 잡으라고 그랬죠. 이걸 예비군 대원의 지휘와 감독으로 또 오답을 잘 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비군 지휘관 임무 11가지는 방통훈훈부, 그 다음에 유관 2개, 추천 2개, 똥통, 상근, 지감 이렇게 하셨든지 아니면 방통훈훈부 예포 임시통상으로 잡으시든지 하든 11가지 임무를 다 잡아라. 이게 예비군 지휘관의 임무다. 이 중에서 통합지휘관이 수행하는 것은 방통훈훈부 5가지다. 그래서 통합지휘관의 임무를 찾는 출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항은 임무 수행을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임무 수행을. 자, 여기는 예비군 부대의 사무는 해당 부대의 사무소에서 수행하되 예사, 부사, 사무소가 없는 경우는 읍면동의 사무소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 그래서 예사, 부사, 업동사, 관국지 다사로 잡으십시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돼요. 관할구역 안에. 동대 같으면 관할구역이 자기 동이죠. 그 관할구역 밖에라고 오답이 나오면 안 돼요. 다만 작전 시에는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짝지 파군으로 잡으십시오. 여기서도 군부대장만 사람이죠. 나머지는 지구대하고 파출소는 장소입니다. 파출소장이 지정하는 장소가 아니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거나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장소. 이 군부대장은 이제 관리대장급 이상이 되겠죠. 자, 사망은 통신을 말하는데 예비군 부대 상호 간에 또는 예비군 부대가 예비군 부대 수인군 부대 간의 통신은 경찰 및 행정관소의 기존 통신망을 이용한다. 그래서 예상, 예수간통, 경행기통으로 잡으십시오. 아주 오래전의 문제인데 이걸 예비군 수인군 부대를 가로로 주고요. 예문을 수인군 부대도 주고 수인군 부대장도 줬어요. 참 문제 푸는데 성질 나죠. 이런 경우. 아주 오래전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하여튼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는 장소마다 제가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기준해서 위치는 잡아 놓으십시오. 최근에 오답은 뭐 경찰에서 경찰망을 이용한다를 해당 부대망을 이용한다라고 오답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예비군의 업무 관장으로부터 예비군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 사유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